피디님,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저도 못 믿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짜잔, 이게 뭐예요? 맥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커피예요, 커피. 실은 옛날부터 커피 샴푸가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왜냐면 이 카페인이라는 게 연구에 있어서 한번 좀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카페인 샴푸가 막 뜨고 막 아주 난리가 나면서 가정에서 커피 샴푸를 만들어서 써보는 그런 열풍이 불다 보니까 요즘도 막 인기가 많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제 후기를 보면 머리카락이 굵어졌다, 풍성해졌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부작용도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두피가 뒤집어졌다, 가려워서 못 쓰겠다, 부작용 경험하는 분들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요, 커피 샴푸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사람마다 그 효과가 뭐 다른지, 부작용은 또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풍성.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장안의 화제 커피 샴푸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샴푸는 그냥 기존 샴푸에다가 이 커피 알갱이를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너무 제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 때 인스턴트 원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간혹 이렇게 믹스 커피로 만드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광고는 아닌데 광고를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카누나 뭐 그런 알갱이 커피들 있잖아요. 그런 커피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믹스 커피 안에는요, 프림, 설탕 등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피에 불필요한 당분, 유분, 화학 첨가물이 있을 경우에는 두피 자체 자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장님 이걸 왜 가져오신 거예요? 카누가 없었어요. 이거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전에 쇼츠로 한번 올리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공병을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샴푸를 공병에 넣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무실리콘 약산성 샴푸를 쓰시는 거예요. 물론 계면활성제도 설페이트는 없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인스턴트 블랙커피 한 3, 4스푼 정도를 이제 넣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 섞어주면 이제 커피 샴푸가 완성이 되겠죠. 그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커피 샴푸가 완성이 되면 서늘한 환경에다가 잘 보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뭔가 탈모에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빨리 만들어 써봐야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또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럼 사람들이 탈모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왜 계속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피에 포함된 몇 가지 대표 성분들이 탈모를 억제하거나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이 바로 카페인,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이 3가지가 커피에 있는 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 꼽히고 있어요. 카페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탈모의 원인인 DHT를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DHT는 남성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DHT라는 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전환시키는데 5알파 환원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5알파 환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면 DHT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탈모가 진행이 멈추거나 늦춰질 수 있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남성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와 같은 약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을 먹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때문에 먹기 싫어 이런 분들이 이제 카페인이 DHT를 억제한다고 나도 카페인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찾아보니까 독일의 한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카페인이 모낭세포의 성장률을 높이고요, DHT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카페인이 모낭세포를 또 각성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졸릴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막 각성해서 탁 깨워가지고 또 이제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두피에 도포된 카페인이 혈류를 자극하고 모낭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그런 가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가설은 빼고 이 앞에 것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오 카페인 이러면서 많이들 탈모 때문에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연구에서도요, 모낭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낭이 밖에 나와 있나요? 두피 안쪽에 있죠? 이게 아무리 바른다고 해서 카페인이 직접적으로 모낭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와 내가 직접 썼을 때 얻는 결과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폴리페놀인데요. 얘가 이제 염증 완화와 두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폴리페놀은요, 조금 생소한 분도 있고 친숙한 분도 있겠는데 커피에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식물성 항염 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 피지선 이상이 생기고 지루성 두피염이 생겨서 모낭염이 생기는 요 과정들이 악순환을 타고 이제 탈모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폴리페놀이 이러한 염증성 사이클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폴리페놀이 항균,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피부 트러블, 가려움, 붉은기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개만 들어도 탈모에 걸리면 진짜 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 해가지고 약 먹기 싫은 사람, 염증 심한 사람, 야 이거 커피 샴푸가 대박인데 이러고 다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하나 더 듣잖아요? 그럼 더 혹할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항산화 작용이거든요. 모발도 피부처럼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 성장 속도도 느려지고요, 얇아지고 빠지기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커피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주고요, 모낭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요, 모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용 탈모나 갱년기 탈모처럼 호르몬보다 노화의 요인이 더 큰 경우에 항산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있다면 더 혹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보다 커피 샴푸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에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과학자이면서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이게 진짜 효과적인 건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흡수 시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카페인이 모낭에 도달을 해야 우리가 그 기대하는 효과들을 체감할 수가 있을 텐데, 두피에 샴푸를 1, 2분 바른다고 해서 그 성분이 두피의 모낭까지 전달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그래 실제 효과를 입증한 연구에서도 실험실에서 모낭 세포를 따로 배양하고 나서 고농도의 카페인을 주입해서 세포 반응을 봤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 모낭 자체에 뿌린 실험이에요.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두피를 갖다가 헹구고 이런 방식과는 아예 접근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건요, 두피에는 뭐 각질층, 피지층, 장벽 단백질층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층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흡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연구와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카페인이 탈모에 좋다라는 거는 실험실 수준의 초기 연구에 불과하지 뭐 임상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가 탈모에 좋다 이런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전무한 상황인 거죠. 즉 지금까지의 주장은 그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해석인 거지, 의학적으로 확정된 치료법으로 인정받는 데이터라던가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두피 pH 자극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피는 pH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유지해야 건강한 건데요, 커피는 제조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pH 3.5 미만의 산성으로 기울어진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커피 샴푸를 썼을 때는 우리 두피 환경에 이런 산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는 두피 장벽을 무너지게 만들고요, 이에 따라서 가려움이나 따가움, 건조한 비듬 유발 같이 지루성 두피염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후기를 보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사용법에 따라서 오히려 또 탈모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성이나 건성 비듬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성 비듬 같은 경우는 과도한 피지나 염증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고요, 건성 비듬 같은 경우는 두피가 건조하고 이제 박리가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커피 샴푸는 양쪽 모두에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염증성 두피가 있는 경우에도 이 커피 샴푸를 사용하잖아요, 거의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진짜 염증성 두피가 엄청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뜩이나 예민한데 두피 산성도를 맞추지도 않고 오히려 더 산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피 장벽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뾰루지라던가 뭐 발적이라던가 뭐 이런 가려움들, 따가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겠죠. 실제로 우리가 염증이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누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극하지 말라고. 이미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커피 샴푸를 또 비빈다라는 거는 그냥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장시간 방치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예요. 아예 랩으로 싸요. 한 1, 2분 바르면 효과가 없다니까 이걸 장시간 방치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으려고 하는 건가요? 거의 염색하듯이 막 30분을 갖다 랩으로 씌워놓고 오히려 막 이 온열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피부 흡수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두피에 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발라놓는다고 해서 막 모낭까지 가기 시작하면 그게 화장품이겠어요? 의약품이지? 이건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산성 pH인 그 커피가 자꾸 발려있기 때문에 두피 장벽을 오히려 허무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거니까 랩도 때와 상황에 맞춰 싸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커피 찌꺼기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것도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 머리 때문에 쓰는 그 원두도 이제 아까워가지고 하고 난 그 찌꺼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두피에 또 바르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찌꺼기를 왜 사용하면 안 되냐면요, 물에 잘 녹지도 않고요, 두피에 모공을 막고 자극할 수 있는 입자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두피 손상 및 염증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 샴푸에 섞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에 좋은 걸 섞어야 좋아지지. 그럼 안 좋은 거의 기준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계면활성제를 잘 선택해야 된다. 설페이트가 들어있는 샴푸에 커피까지 하면 이게 자극에 자극을 더한 거라서 진짜 이것도 불난집의 기름 붓기예요. 계면활성제만큼은 좀 순한 샴푸, 약산성 샴푸를 쓰셔야 되는데 오히려 뭐 알칼리 샴푸를 쓴다던가 그럼 완전 뒤죽박죽인 거죠. 샴푸의 성분이 일단 좋은 거에 커피를 넣어야 그나마 좀 날 텐데 샴푸조차도 안 좋은데 또 커피를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 두피가 금방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결국 듣다 보면 커피 샴푸는 안 좋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후기도 안 좋은 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찾아보면 커피 샴푸 후기가 좋다는 말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대표적으로 플라시보라고 생각을 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실제로 좋아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불치의 질환인데 약이 없어요. 영양제를 가지고 이게 신약이 나왔어 하고 주게 되면 그 약을 신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탈모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원장님 머리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플라시보입니다. 왜냐면 탈모약 표지에 보면 3개월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커피 샴푸를 썼을 때 뭔가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거는 정확하게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뭔가 진짜로 좋아졌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써보니까 모발이 굵어진 것 같고 더 풍성해진 것 같고 약간 이런 다 각고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플라시보 효과만 하기에는 또 애매한 게, 내가 커피 샴푸를 쓰겠다고 결심한 건 왜 할까요? 이거 만들기도 귀찮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었다는 건 뭔 뜻일까요? 뭐라도 좀 바꿔야겠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면을 개선한다거나 뭔가 머리카락 좋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연도 시작을 했겠죠. 이런 갖가지 생활 습관들이 개선이 되면 실제로 긍정적으로 모발들이 굵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습관 강조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특히나 흡연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커피 샴푸와 같은 시기에 좋은 습관들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커피 샴푸를 만들면 이 커피 향이 나거든요. 이런 향에 또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이 정수리 쪽 냄새도 이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가 안 났다는 분이 어떤 착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효과 있는데? 두피가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파장이 좀 커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커피 샴푸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잖아요. 커피 샴푸를 쓴다는 게 결국 머리가 풍성해지려고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커피 샴푸가 안 좋대. 그럼 원장님이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을. 도대체 머리를 풍성하게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군모나 샴푸? 그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탈모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자꾸 좋아지고 싶어요? 약을 먹어야죠. 약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효과가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약을 빼고 뭔가 커피 샴푸로만 탈모라는 질환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이렇게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은 무조건 12시 전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길 바라시고요. 주 3회 이상 유산소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육 운동도 조금씩 더해주면서 이제 몸을 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가 탈모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만 잘하셔도 상당히 모발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흡연 절대 안 됩니다. 흡연만 안 해도 앞선 생활 습관 다 포기해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두피 관리 습관을 갖는 거예요. 샴푸를 할 때 계면활성제가 순한 거 쓰시고요. 너무 뜨거운 물 안 대고 미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머리카락을 적시고 샴푸도 충분히 세정을 해주시고요. 머리를 말릴 때도 뜨거운 바람으로 막 바짝 두피를 말려가지고 건조하게 만들지 말고요. 차가운 바람으로 두피가 다 잘 마를 때까지 충분히 건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젖은 채로 그냥 대충 말리고 바로 이제 침구류에 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머릿속에 살고 있는 곰팡이균, 말라세지아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놓고 자연 건조까지 한 다음에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저처럼 이제 전문가와 이제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탈모의 유형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시게 되면 탈모라는 게 손쉽게 관리가 될 겁니다. 탈모는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럼 회복이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모발 이식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커피 샴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커피 샴푸가 이론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피 안에 쌓여있는 모낭에 영향을 줘야지만 되는 건데 모낭이 밖에 빠져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즉 실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오히려 미미하다 못해 악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는. 그것보다 차라리 탈모약을 좀 드시고요. 잘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담배 피우지 마시고요. 머리 잘 감고 잘 말리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커피 샴푸를 쓴다고 내일 풍성해질 거라는 기대감 환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망상입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탈모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제 의무이자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탈모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커피 샴푸를 만들고 있는 친구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상 이건민의 풍성한 이야기였습니다. 풍성!